이던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비 신부였다고 하는 게 맞겠죠.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년에 상견례를 하고 난 후 올 5월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 당일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사실 상견례를 할 때부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기가 센 느낌이라 속상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세게 하십니다. 해서 상견례 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이나 예단, 예물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해 결혼을 엎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그만뒀어야 했는데 왜 덮고 넘어간 건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남친의 생일이 월요일이라 지난 금요일 저녁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 저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하셔서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호텔 뷔페에서 와인과 함께 맛있게 먹었었죠. 엄마와 저, 여동생, 남친 이렇게 4명이 와인 2병을 마셨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명품 반지 각각 키홀더까지 해서 150만 원 조금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아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토요일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쩜 그리 기본이 안 돼 있냐 하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옆에 있는 여동생에게까지 통화 내용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저에게 버럭하시는데 그 말이 다 들리는 건지 여동생이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눈물이 나려 했지만 전화를 받고 있기도 했고 제가 울면 여동생이 더 울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생일 챙기는 기본 모르냐? 기본이 안 돼 있는 며느리감이다. 생일인 사람의 부모를 챙기는 게 우선인데 어떻게 그 부모는 쏙 빼놓고 축하를 할 수가 있냐? 왜 우리가 아닌 너희 부모님이랑 생일을 챙기냐? 하고 말씀하시며 통화하는 내내 제가 기본도 모르는 며느리감이라 말하더군요. 당시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여동생이 그만 끊으라 해서 다시 연락드린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이 왔었지만 모두 무시했고 마음을 조금 추스를 때쯤 남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라고 하며 연신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을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 남친까지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천년의 사랑까지 다 식어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해서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후 여동생은 그런 집에 시집가면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집에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아무튼 그런 동생을 간신히 진정시킨 후 방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여기저기를 떠돌며 많은 글을 읽어보았고요. 그 결과 과연 이런 집과 인연을 맺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친 어머니께서 하셨던 언행들이 자꾸만 떠오르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결혼 전부터 예비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라면 결혼 후에는 더할 게 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날 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전까지만 해도 애틋하다 생각했던 남친에 대한 감정이 싹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계속해서 미안하다 말하는 남친을 봐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아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본이 안 된 며느리라 하시는 걸 보니 내가 마음에 안 차시는 것 같아. 반기지도 않는 집안과 연을 맺게 되면 앞으로 고생만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으니 각자 집에는 알아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지갑과 키홀더를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건 딸 가진 아버지께서 잘 챙겨달라는 마음으로 예비 사위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 돌려받아야겠다 말하면서요.
남친은 몇 번이고 제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제가 매몰차게 거부하자 어쩔 수 없다 느낀 건지 다행히 순순히 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말하는 남친을 향해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잘됐다 말씀해 주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남친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어머님을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만난 사이였기에 전혀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앞으로 이것저것 정리하려면 바빠질 것 같아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라도 풀고 나니 조금은 시원한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기본이 안 돼 있는 건 님이 아니라 저 아줌마 같네요. 결혼 전인데도 저 정도 갑질이면 결혼하고 난 후에는 과간이겠어요. 자식이 생일날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부모를 챙기는 건 이해하는데 결혼도 안 한 처자한테 무슨 개소리래요. 두 번째. 저도 결혼하고 첫 해에 남편 생일날 시엄니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남편 낳아준 자기한테 선물 없냐고요. 내가 낳지 않았으면 내 아들 만나지 못했을 거다.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냐. 그러니 네 남편 생일에도 용돈을 보내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용돈이고 나발이고 안 보내드렸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런 시엄니가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이 선물 받은 사이즈를 보니 본인도 받고 싶은 거죠. 부유한 며느님 기도 죽이고 뭐 좀 얻어먹으려고 용 쓴 것 같은데 그 덕에 아들을 파혼시켰네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습니다. 저런 집에 시집가면 시댁에서 친정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간섭할 거예요. 그건 본인도 괴롭지만 부모님한테도 몹쓸 짓이죠. 네 번째. 그 아줌마가 모자라네요. 아들이 받은 걸 보니 많이 받았는데 그걸 지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잘해줬다면 결혼을 하고 난 후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 지가 지 복을 걷어찼네요. 다섯 번째.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시모가 저러면 답이 없습니다.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조만간 그 집 아들이며 부모며 연락해서 매달릴 것 같은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그대로 쿨하게 헤어지면 됩니다. 무슨 결혼도 안 한 남의 자식한테 기본을 운운하고 난리인지. 저 같아도 남친이고 뭐고 정 떨어져서 그대로 빠이 할 듯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보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소리치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대로 반품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